이번에 RTM 할 건데 어떤 RTM이냐면 2차 방정식 전단원에 대한 RTM이야. 우리가 2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 크게 네 가지가 있을 거야. 첫 번째는 2차 방정식의 결정 조건. 우리가 항상 2차 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1번과 자, 두 번째는 어떤 거?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관한 문제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주어진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각각의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점검해 봅시다.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결정 조건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이 될 조건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형태가 돼야 돼. 즉 x에 관한 2차식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a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라는 거야. 즉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럼 아무 때나 0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x제곱의 개수가 모이거나 문자 또는 식인 경우 그 값이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걸 문제에서 필요 있든 없든 항상 써놓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결정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있어. 결정 조건 할 때 나중에 예를 들면 뭐 m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다. 자, 얘가 2차 방정식이 될 조건을 구하라 라고 하면 당연히 한쪽으로 이항 가서 기본적인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줘야겠지. 그러면 얘는 n-1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는 0이다 보니까 뭐가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n-1이 0이 아닐 때, 즉 m이 1이 아닐 때 우리는 얘를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2차 방정식 문제 풀 때 우리 친구들이 항상 조심해 줘야 되는 건 2차의 개수가 문자거나 식인 경우는 그 2차의 개수가 0이 아니다 라는 거 첫 번째 생각해 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는 2차 방정식에 뭘 구하는 문제야?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경우에 대한 거. 문제에서 해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제일 먼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형태로 만들어 주고요. 즉 한쪽으로 다 이항 가서 2차식은 0의 꼴,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a, b, c가 소수거나 분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a, b, c는 기본적으로 뭘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 정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쵸? 개수들이 만약에 이렇게 유리수다라고 되어 있을 때도 기본 해를 구하는 문제는 정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그럼 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해를 구하라 라고 하면 뭐부터 해주는 거야? 인수분해부터 해주는 거고요.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는 어디에서 파생된 거냐면 실수의 성질 두 수의 곱이 0이면 결국 적어도 하나의 수는 0이다. a는 0 또는
b는 0이다 라는 거야. 자, 여기다 이것도 하나 둡시다. 만약에 실수 a, b에 대해서 0이 아니면 a도 0, b도 0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고로 바뀌어야 돼. 또는 이고. 차이점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가끔가다 문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2차 방식 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저 2차식을 인수분해, 그래서 a에 만약에 x-알파, x-베타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결국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는 해를 갖는 거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2차 방식의 작성하고도 같기 때문에 근이 주어지면, 자, 2차 방정식이 x는 알파라는 근이 주어지면 이 2차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x-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x는 베타라는 근을 가지면 거꾸로 x-베타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 거기에다가 항상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근 갖는가? 아니지. 어떤 식으로 a에 x-알파의 제곱은 0이라고 하는 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거꾸로 x는 알파라는 중근을 가지면 이 2차식은 x-알파의 제곱 인수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항상 선생님이 a 앞에 개수 쓰는 거는 2차의 개수가 항상 1은 아니야. 이게 a가 항상 1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인수 분해가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어디다 넣어야 돼? 근의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짝수근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자, b, x 앞의 개수 b가 짝수인 경우는 2 곱하기 b 다시라고 할 수 있어서 결국 b 다시는 b를 2로 나눠준 값, 그럼 풀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의 형태가 돼야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근의 공식, 아까 봐봐. 인수분해는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것처럼 근의 공식은 누굴 이용해서 얻어낸 거야?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거야. 자, 어떤 수 a의 제곱근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x, 그래서 x를 플러스 루트 a, a의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a, 음의 제곱근 한 것처럼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이 식을 우리는 완전 제곱식은, 자, 이런 식으로 a로 묶어서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 상수항은 놔떠놓는 형태입니다.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결국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이 필요한 거고, 빼주면 4a 제곱분의 b제곱. 그래서 얘네들을 밖으로 나가야지. 완전 제곱식이 아닌 애들은 얼마 곱해서? a를 곱해서 나가는 거고요. 이 형태는 결국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은 넘어가면 결국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의 형태가 될 거고, 양변을 뭘로 나눠버리면? a로 나눠버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되게 중요하지. 이 형태는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야. 제곱식은 수로만 되어 있어야 돼. 상수 형태.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2차 방정식 어떤 꼴이 나왔을 때 혹시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상수꼴이면 절대로 전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왜? 어차피 여기를 얘를 이용하면 결국 x 플러스 2a분의 b는 풀마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들아, 결국 근의 공식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완전 제곱식은 상수꼴이 돼 있을 때 얘네들을 계속 전개하면 더 돌아가는 거야. 그쵸?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자 x-2의 제곱이 어떠한 k-4가 근을 가질 조건이다 라고 했어. 근을 가질 조건.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아까 선생님이 총 4개로 나눴을 때 세 번째가 뭐였지? 근의 개수에 관한 거지. 워낙 세 번째 근의 개수는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판별식을 사용하는 거지만 얘가 완전 제곱식은 상수꼴에서 얘를 전개해서 판별식을 다시 쓰는 게 아니라 근을 구해보면 풀마 루트의 k-4 그래서 x는 2 풀마 루트 k-4다 보니 근호 안에 있는 이 k-4가 0보다 크거나 또는 k-4가 0일 때만 근을 갖겠지. 왜? 루트 안의 값은 음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완전 제곱식은 상수꼴일 때는 전개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여기서도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까? x-2의 제곱은 k-4라는 이 2차 방정식이 자 자연 정수근 갖는다, 정수근을 갖는다 라고도 했어. 그럼 여기서도 전개하지 않고 아까 해구했더니 x는 2 풀마 루트의 k-4 자, 이 근이 정수처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정수가 되려면 결국 루트 k-4가 정수가 되면 되다 보니까 우리 앞에서 제곱근 문제 열심히 풀었잖아. 결국 k-4는 제곱수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천천천 다 넣을 수 있겠지. 뭐 k가 뭐 조건이 있으면 제한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은 상수, 즉 x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 상수꼴은 절대로 전개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겠다라는 얘기야.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형태였냐면 세 번째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관한 문제였어. 근의 개수. 자,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근의 공식 했더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 하나랑 근의 공식에 따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근이 두 개인데 그럼 반드시 두 개일까? 아니란 얘기지. 누구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근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달라질 거야. 그래서 근의 공식에서 근호 안에 있는 값을 우리는 판별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풀 때 중학교는 판별식이 없지만 고등학교 때는 판별식 쓰기 때문에 처음 쓸 때는 d라는 값을 반드시 써주고요. 그래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거고 첫 번째 d가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거야. 근데 서로 다른 두 근이 잘 보면 얘들아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같고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a분의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오, 두 근이 근호 앞에 있는 부호가 다른 두 근을 갖는다 라고 생각해줘도 될 거야. 이거 어디서 사용할 거니까 켤레근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 두 번째는 d가 0이면 무슨 근을 갖는 거고요? 중근을 갖는다 라는 거야. 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쓱 없어지고 쓱 없어져서 두 근이 어떻게 돼 보여? 같기 때문에 결국 중근을 가질 때 우리는 판별식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중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구나. 여기까지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세 번째
아까처럼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우리가 근호 안에는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우리는 중학교 과정에선 근이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두 개를 통틀어서 만약에 2차 앞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2차 방식이 될 조건이었다면 2차 방식이 될 조건이 2차의 개수가 0이 아니었다면 2차 방정식이 근을 가질 조건이지 2차 방정식이 될 조건은 2차의 개수가 0이 아니었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근의 개수에 관한 문제 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나타나 볼게. n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도록 한다라고 했어. 그럼 이것도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러면 x 앞의 개수가 작으니까 D4 해주면 1 마이너스 AC 그러면 얘네들 곱하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들어가는데 이러면 틀려. 1번 또 안 했단 말이야. 즉 m 플러스 1은 2차 방정식이 되려면 m은 뭐가 아니어야 돼?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이 아니고 m이 마이너스 2보다 커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라는 거고 여기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지 포인트는 보통 이렇게 안 표현해. 왜냐면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이렇게 들어가고 중간에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니까 이렇게 뻥 뚫어져 있는 형태고 결국 여기와 여기를 이용을 해서 얘랑 같은 표현은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낼 수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형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볼까? 얘 문제는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 보라 그랬어. 자, 4x의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a는 0이 중근을 가질 때 그때의 중근과 a의 값과 그때의 중근들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도 중근이니까 판별식 d는 0이어야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6 a는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a로 묶으면 a-16은 0 그래서 a는 0이거나 또는 a는 16이 나올 거고요. a를 여기다 0을 대입하면 4x제곱은 0이니까 x는 0이란 중근 갖는다. 16 집어넣으면 4x의 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16은 0이니까 4로 나눠주면 x의 제곱 4x 플러스 4는 0 x는 마이너스 2라는 중근 갖는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까처럼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이때 항상 중근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a 즉 마이너스 8분의 a거든. 그래서 a가 0일 때 중근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x는 0 바로 나오고요. a가 16일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x는 중근 x는 마이너스 2 바로 나오지. 그래서 얘도 되게 중요해. 그리고 얘는 어디에서도 또 쓰인다? 2차 함수에서도 또 쓰일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왔을 때 너네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그 네 번째는 바로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근이 주어진 경우야. 자, 근이 숫자나 문자 모두 주어졌을 때 항상 우리 친구들 첫 번째는 뭐 한다야? 첫 번째, 근이 주어지면 무조건 대입한다.
맞나? 무조건 대입한다. 두 번째는 뭐야? 근과 개수의 관계. 세 번째는 2차 방정식의 작성. 네 번째는 뭐까지? 결례근. 자, 우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어떠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았을 때 한 근만 주어질 수도 있고 지금처럼 두 근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는 쓰든 안 쓰든 우리가 대입해서 a 알파의 제곱 b 알파 플러스 c는 0 이런 식의 2차 시계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야. 대표적인 문제들이 이런 형태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한 근을 알파라고 잡았을 때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4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 이 시계값이 얼마냐? 혹은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얼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대표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첫 번째는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1은 0 대입할 수 있고요. 얘네들을 두 가지로 풀 건데 이런 식으로 2알파 마이너스 1 즉 1차식만 넘어가면 알파의 제곱은 2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얘는 몇 차? 2차지. 얘는 몇 차? 1차. 그래서 대입한 경우 첫 수를 낮춰줄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경우 혹은 두 번째는 양변을 알파로 나눠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0 즉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2다 라고 해서 분수식의 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차수를 낮춰주는 경우 대입하는 경우에서는 기억 차수 낮추기 니은은 분수식의 값 분수 형태의 식 대의 시계값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줘야 될 거고요. 지금처럼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4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수를 낮춘다는 얘기는 알파의 세제곱 알파 곱하기 알파의 제곱 4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가 될 거고 알파 제곱 대신에 2알파 플러스 1 여기도 알파 제곱 대신에 2알파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차수가 하나씩 낮아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지막엔 전부 1차식으로 바꾸는 형태들까지 기억을 해줘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의 문제에 대한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선은 이런 거죠.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기억 두 근의 합은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는 두 근의 합은 꼭 두 근 알파하고 베타를 각각 구하지 않더라도 얘네들의 뭘로만 알 수 있다? 개수와 상수로만 알 수 있다. 마이너스 a분의 b 니은 두 근의 곱은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의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야. 자, 이거 유도하는 과정은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앞에서 찾아봐야 될 거고요. 세 번째, 2차 방정식의 작성인데 2차 방정식의 작성도 두 가지를 생각을 할 건데 첫 번째, 2차의 개수가 a고요.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앞에서 처음 근이 x는 알파, x는 베타라는 근을 갖고 있으면 결국 x-알파, x-베타는 0의 형태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얘네들의 단점은 뭐냐면 반드시 두 근을 앓을 때만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로 할 수 있고요. 얘네들을 전개하면 a의 x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x 알파 베타
0의 형태. 자, 선생님이 여기는 마이너스 할 거고 플러스 할 거야. 왜? 지금 여기서 전개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전개한 형태는 두근을 각각 알지 못하더라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아도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단 항상 합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돼. 이해갑니까? 자, 세 번째 켤레근은 어떤 의미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형태냐면 개수 A, B, C가 어떤 수일 때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여기서 루트 M은 무리수야. 그러면 또 다른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다. 그래서 무리수의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야. 자, 첫 번째 조건은 켤레근 개수가 무조건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의 부호가 다르다? 무리수의 부호가 다른 두 근을 반드시 갖는다라고 했어. 아까 어디에서 유도해 본 거야? 근의 공식에서 나온 두 근 갖고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의 합이 4, 곱이 6일 때 a하고 b를 구하라 라고 나왔어.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선택을 해줘야 될 게 근각계수의 관계를 쓸지 2차 방정식 작성을 쓸지에 대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봐라 라는 얘기야. 만약에 근각계수의 관계를 하면 두 근의 합은 4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4는 마이너스 a x제곱 앞에 계수 1이고 이것분의 마이너스 a니까 결국 a는 4. 두 근의 곱 6은 a분의 c니까 1분의 b 그래서 b는 6.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로도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작성한다면 x제곱 앞에 개수는 얼마? 1. 그럼 2차의 개수는 1이고 x의 제곱 마이너스야. 왜? 두 근의 합 앞에는 마이너스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합은 얼마? 4. 곱은 6. 갖다 넣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0이다 보니까 a는 4, b는 6 비교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결국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도 우리는 구할 수 있고 2차 방정식의 작성으로도 개수 a하고 b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기역 형태와 니역 형태를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 거는 얘네들은 각각의 근을 알 때 얘네들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 때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됐을 때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 이 2차 방정식 한 근일 때 a와 b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럼 또 다른 한 근 뭐가 돼야 될까? 또 다른 한 근. 자, 또 다른 한 근은 바로 구할 수 없어. 왜? 우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만약에 문제에서 A, B가 유리수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한 근이 주어졌을 때 다른 한 근을 켤레근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때나 켤레근 쓰는 게 아니라 개수와 상수가 모두 유리수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거 또 다른 한 근 하면 2분의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라고 그랬어. 아까 뭐라 그랬어? 개수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 앞에 부호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놓으면 함정 문제지. 그치? 많이 틀려.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루트 2 얘가 된다면 또 다른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 근 알파는 얘고 베타가 이렇게 됐을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아까처럼 그래서 두 근의 합을 하면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으라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지. 합차공식 사용한 거야 선생님이. 그럼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근각의 수의 관계를 할지 아니면 똑같이 아까처럼 2차 방정식의 작성을 할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알 줄 알아야겠다라는 거야. 지금처럼 선생님이 얘기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활용,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문장을 식으로 만드는 2차 방정식의 활용을 제외한 간단한 2차 방정식 문제를 해결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1, 2, 3, 4 4개가 떠올라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 4개 중에 어떤 것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빠를지 반드시 생각하고 문제 풉니다. 자, 이 형태는 쭉 한 장의 A4 용지에 정리를 하고요. 나름 예제들을 하나씩 정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정리하고 문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